자, 다음 주에 비트코인이 57K를 찍으면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57K가 이번 사이클의 최저점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 관점은 명확합니다. 하방 리스크는 아직 남아있죠. 하지만 57K는 기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격을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왜 하필 57K인지 그리고 정말 여기까지 빠진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건지 과거 사이클과 현재 차트를 같이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릴 텐데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빠졌을 때 57K까지 정말 빠진다면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습니다. 자, 먼저 과거 사이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있습니다. 가격보다 시간이에요. 일단 많은 분들이 몇 퍼센트가 빠졌냐 이것을 좀 많이 보시는데 사실 시대는 조정폭과 이 기간이라는 게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이 하락세가 이어졌죠. 자, 이때부터 딱 보시게 되면 최고점을 찍고 나서 반등이 살짝 나왔던 이 자리까지 딱 보시게 되면 최저점까지는 얼마나 빠졌었나요?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36% 정도의 조정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이때는 46일이라는 이런 조정이 이어졌었습니다. 자, 이때 얼마나 걸렸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일 정도의 이 반등이 나왔었죠. 22% 정도의 반등이 나온 다음에 시간은 조금 더 걸리긴 했지만 반등이 더 길었던 그런 상황. 즉, 한 번에 끝난 하락이 아니라 조정, 그리고 반등, 그리고 이런 하락 구조가 계속해서 만들어졌죠. 그 뒤에 움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38%, 그 다음에 23일 정도, 이 정도의 하락폭이 나왔었고, 그 뒤로는 이렇게 91일 동안에 40% 정도의 반등이 나왔었죠. 자, 어떻게 보면 하락폭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긴 했었지만, 시간이라는 게 좀 달랐죠. 반등하는 시간이 훨씬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정의 폭은 오히려 더 짧게 걸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시장이 항상 똑같이 움직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큰 조정이 나올 때에는 항상 하락폭과 반등폭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비슷한 패턴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조정이 얼마나 진행됐고 시간은 얼마나 흘렀는지 이걸 같이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현재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해서 약 30% 정도의 조정이 진행됐죠. 그리고 시간으로 보면 지금 한 53일 정도, 오늘까지 보면 54일 정도의 이런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놓고 보면 과거 첫 번째 사이클과 굉장히 비슷한 흐름이죠. 물론 시장에 100%는 없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무조건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요. 하지만 적어도 조정폭과 시간이라는 이 두 가지 기준에서는 조금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는 좀 참고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까?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조정에 이 고점 대비해서는 40% 정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 구간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가격으로 계산하면 대략 50K 부근입니다. 그 저는 계속 말씀드렸죠. 50K까지 내려오는 구간은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50K까지 기다리라는 뜻은 아니죠. 왜냐면 우리는 최저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57K가 먼저 중요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자, 기술적인 근거를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왜 57K가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55K도 아니고 왜 60K도 아니고 하필 57K인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자, 일단 영상을 좀 찍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조금 궁금해지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서 딱 봤을 때 비트코인이 이번에 최저점이 어디까지 좀 떨어질 거라 생각하시나요? 뭐 예를 들어 40K라면 댓글로 40K 아니면 뭐 50K 같다 50K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죠. 자, 아무튼 이런 숫자가 중요한 건 맞기는 하더라도 차트 구조가 일단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월봉 패턴에서 50K까지는 이 51K까지는 충분히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봉 상황에서는 57K 그 밑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 거죠. 자, 보시면 이전 상승 사이클에서도 비트코인의 고점을 높여 가다가 FTX 사태가 터지면서 조정이 시작됐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디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지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런 피보나치. 자, 여기서 이렇게 그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기준을 이렇게 잡아봤는데 이 618 구간과 786 구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피보나치를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간단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되돌림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기관이나 큰 자금들도 이 가격을 많이 참고하죠. 실제로 이전 사이클을 보게 되면 이 382 구간에 대해서 이탈을 하고 나서 0.5 구간도 이탈했습니다. 그러다가 618 구간에서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반등은 한번 나왔지만 결국에 786 구간까지 내려오는 그런 상황을 마주치면서 해당 구간에서 이렇게 저점이 만들어지면서 올라왔죠. 물론 이 618 구간도 최저점이 아니었고 786 구간도 완전 최저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이 기술적인 반등은 상당히 크게 나왔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57K가 절대 바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57K에서는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피보나치를 이렇게 다시 그어볼 겁니다. 현재 중장기 사이클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텐데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죠. 자, 그럼 57K 밑에까지 빠졌을 때 바로 매수하면 되나요? 현물 매수해도 될까요? 롱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57K는 일단 빠질 수 있는 가격이 일단 최소값, 더 빠질 수 있는 그 최소값이죠. 진입 가격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건 57K에 도착한 이후로부터 거래량이 붙는지 또는 추세선을 어떻게 만드는지 시간봉상에서 어떤 흐름을 만드는지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와줘야 실제 진입 타점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런 움직임들은 새벽에도 나올 수도 있고 미국장이 열리는 시간에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세부적인 디테일들을 잡아드리긴 하지만 이런 세부적으로 어디서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입절은 또 어디서 해야 되는지 올라갔을 때는 또 손절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스터디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영상은 정말 큰 틀입니다. 큰 방향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세부적인 디테일들은 시장이 계속해서 바뀌는데 우리가 큰 숲만 보다가 매매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무를 보면서 매매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관점들을 제가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다 공유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 차례 숏 관점으로 수익 내자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한 구독자분께서 스탑로스 거신 거 이렇게 수익 내셨다고 저에게 보내주시던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가격만 보면서 우리가 대응하는 게 아니라 특정 흐름들, 이제 들어가도 될 만한 흐름이다. 뭐 현물이라면 현물, 선물이라면 선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지금과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장세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에 내가 확신을 안 하고 정말 확률 높은 자리에서 들어갔을 때 수익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죠. 자,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구독자분이 아니시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에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많은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다시 사이클을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이클은 어떤가요? 현재도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보나치 되돌림값 이 618 구간 57.7K 이 수준에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57K 이 수준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냥 감으로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시장이 반응하면서 일단 반등이 나왔던 그런 시작점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시장 흐름이 꺾였기 때문에 이런 악재까지 나오면서 꺾였기 때문에 지금도 막 여기서 이렇게 빠질 거냐라고 했을 때 확률 높은 그런 흐름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현재 차트에서도 분명히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게다가 제가 왜 57K가 뭐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지라도 이게 빠졌을 때는 이 786 구간 40K까지는 열어둬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이전의 모습도 봐볼까요? 자, 이 236 구간에 대한 이탈을 보여주니까 그냥 382 구간까지 쭉 밀려나갔죠. 밀려나가면서 이 236 구간까지 못 올라타니까 내려왔습니다. 절반 구간 밑에까지 빠지니까 이 618 구간에 대한 지지를 체크하지 않고 올라오니까 이 382 구간 근처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빠지게 된다면 이 618 구간을 이탈을 시키는 그런 흐름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발생될 텐데 이게 시간이 걸릴 뿐이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겁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확률이 거의 80%그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상하는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봅니다. 자, 여기서 빠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빠지더라도 이렇게 올라탔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올라타면서 여기서 흐름이 위로 향할지 아래로 향할지가 딱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맞물리는 시간대가 어떻게 보면 미국 시간으로 딱 11월 이게 중간선거 전에는 가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의 지지율도 곤두박질을 치면서 미국인들의 표심을 거의 못 얻고 있죠. 자, 그렇다는 것은 11월에 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라도
표심을 얻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려왔으니까 이제 올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 선거 전까지 일단 어떤 명분을 삼든지 간에 나스닥이 빠지든지 간에 뭐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면서 빼버린 다음에 그 뒤로 가장 쉽게 올릴 수 있는 가격까지 딱 내린 다음에 그때부터는 올리지 않을까. 저는 이 시기가 대략적으로 8월에서 9월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예상하는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가면서 딱 9월이나 10월쯤에 이런 파동이 나오게 되면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물론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길 마음이 없다라고 친다면 그냥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하지만 그건 아닐 겁니다. 트럼프는 상당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다시 한번 재임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이뤄낸 성과를 계속해서 보여주려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맞물리게 되면서 이게 아무리 57K 밑에 있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이나 정말 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57K를 아직은 찍지도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한 번 더 빠졌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게다가 주봉의 캔들로만 봤을 때에도 근거의 자리들이 딱 보입니다. 자, 여기서 반등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내려타기 시작했었죠. 자, 이 반등과 이 반등은 오히려 반등이 더 시원하게 나왔기 때문에 버텼어야 됩니다. 근데 이 0.5 되돌림 구간을 못 버티니까 그냥 쑥 밀리기 시작했었고, 이전에 주봉상의 종가 마감 그 이상에서도 종가를 마감을 못하니까 그냥 내려왔단 말이죠. 지금 흐름이 딱 이 구간이 될지 아니면 추가적인 낙폭이 더 나오게 될지 이게 딱 결정이 되는 게 다음 주나 아니면 7월 초에 결정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스닥의 흐름이 요즘에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 또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높겠죠. 자, 그래서 핵심을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롱 장세는 절대 아니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제가 예상하는 이 57K 밑에까지 빠진 다음에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정말 찐 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물론 월봉상으로는 50K까지 충분히 빠질 수는 있겠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50K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현물을 담아야 될 구간은 일단 기다릴 자리라면 기다릴 수는 있으시겠죠. 근데 내려가는 파동에 맞춰가지고 내가 투자를 안 하실 거라면 일단 50K에다가 알람을 해두고 그냥 걸어두시면 됩니다. 정말 오는지, 또는 57K 밑에까지 빠졌을 때 분할로 거미줄식으로 걸어두셔도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제가 스터디 방에서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오늘 말씀해드렸던 이 주봉이나 월봉이나 일봉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 정말 큰 흐름에 있어가지고 크게 먹을 자리들 또는 큰 흐름을 보면서 단기적인 타점을 잡기 위한 그런 숲입니다. 숲. 우리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5분봉이나 15분봉 또는 1시간봉까지 딱 보게 되면서 이 디테일들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딱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도 1시간봉 보면서 5분봉, 15분봉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 언제든지 큰 욕심을 부리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은 주말 시장이었다 보니까 그냥 타이트하게 잡았었는데 한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수익 내셨다고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신 거죠. 자, 이 스터디방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까지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많은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그 다음에 응원의 댓글로 영상 잘 봤다 이렇게 남겨주셔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폼이 먼저 보이실 겁니다. 핸드폰으로 보내주신 분들은 바로 문자 보내는 화면으로 넘어가실 텐데요. 거기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자, 여기 보이듯이 이무역 전문가 나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스터디방 입장하실 이렇게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 나서 밑에 있는 제출 버튼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 무료입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오신 다음에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나가셔도 좋고 정말 타점이 괜찮다 싶으시면 따라오셔도 좋은 거고요. 자, 구경하면서 시황 브리핑이나 타점 브리핑, 차트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셔도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만 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